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할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 그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불안하죠. 우리 원래 2학기의 메인 토픽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인데 원래 이걸 하고 나서 컨포멀 매핑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하려고 했지만 우리 일단 오늘까지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얘기하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한 다음에 우리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이번 학기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컨터 인테그랄을 한 게 어디까지 하나? 지난번에 x분의 sin x까지 했으니까 우리 이번에 다른 거 몇 개를 해봅시다. 점점 별 희한한 적분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어떤 거라냐면 컨터 인테그랄의 세 번째 예제 i는 dx 다음과 같은 적분을 봅시다. 우리 이거는 또 여태까지 본 거랑은 또 다른 적분이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 있으면 대개 그거를 우리 어떤 컨터 인테그랄로 바꿔서 그 리얼 엑시스 상에 있는 적분을 어퍼 해프 플레인에서의 세미서클로 돌리거나 로어 해프 플레인의 세미서클로 돌리거나 해서 그 컨터 인테그랄로 바꾸고 컨터 인테그랄 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큰 세미서클에 있는 컨터 인테그랄은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인테그란드일 경우 우리 그러면 그 컨터 인테그랄은 리얼 엑시스에 따른 인테그랄이랑 같고 그 다음에 그 컨터 인테그랄의 값은 우리가 잘 아는 레지듀 티어렘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재밌는 인테그랄을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다음 같은 경우는 0부터 무한대까지면 오케이.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하려고 하니 이게 만약에 x제곱이었으면 이게 even 펑션이니까 뭐 x를 마이너스 x로 두는 거 상관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반이라고 놓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돌릴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은 x의 3승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럼 생각할 거는 그러면 z 3승분의 1을 따지면 되네. 근데 z 3승은 z를 r e to the i theta라고 놓으면 z의 3승은 r 3승 e to the 3i theta니까 세타가 3분의 2파이면 3분의 2파이면 이게 똑같은 z 값을 가지죠. 그래? 그러면은 z 플레인에서 컨터를 이렇게 잡지 않고 0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2파이가 되는 것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죠? z의 3승이면 우리 여태까지 봤던 컨터랑은 다른 컨터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되지 않죠. 이걸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에 이 컨터 인테그랄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컨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요거를 A 요거를 B라고 하면 A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건 세미서클도 아니지만 커다란 그 원호 있는 곳에서는 R이 무한대로 가는 Z의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면 밑에는 R의 3승분의 1로 가고 이거는 R로 가기 때문에 R 제곱분의 1로 줄어들고 따라서 이 컨터에 대한 인테그랄은 0이에요. 그죠? R이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면 그래서 A에 대해서 하는 건 쉽죠. A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A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0부터 무한대까지 dx x 3승 플러스 1 A 요걸 먼저 쓴 거고 B에 대한 거는 B는 이걸 어떻게 하나 C를 요걸로 쓰면
R이 제로부터 무한대서부터 제로까지 오고 세타는 3분의 2 파이로 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Z는 e to the 3분의 2 파이 I dr이죠. B 위에서는 dz는 우리 이걸 집어넣으면 플러스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0까지 Z 3승은 세타가 3분의 2 파이면 똑같고 역시 R 3승이 되고 X 3승분의 1 e to the 다음과 같은 양이 되죠. R 대신에 X를 쓰면 그럼 이거는 분자 분모를 어퍼와 로어 리밋을 바꾸면 0부터 무한대까지의 마이너스가 되고 요건 컨스턴트니까 우리 앞으로 끄집어내면 나머지는 역시 또 요 인테그랄이랑 같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인테그랄이야 이거예요. 이제 문제 할 거는 뭐냐면 이거 컨터 인테그랄만 하면 되죠. 컨터 인테그랄 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폴이 어딨나를 봐야죠. Z 3승 플러스 1의 폴. 이거 우리 많이 구했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구했던 폴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Z 3승이 e to the Z 3승 넘기면 뭐죠? Z 3승 플러스 1이 0이면 플러스 1이 0이면 마이너스 1의 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분의 여기서 이렇게 세 군데 각각 심플 폴이 있죠. 그죠? 뭐냐면 e to the 3분의 i 파이, e to the i 파이, e to the 3분 혹은 e to the 마이너스 3분의 i 파이에 해당되는 게 z 플러스 z 3승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솔루션이니까 반지름이 1인 서클 위에 각각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곳에 폴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면 요 컨터가 둘러싼 폴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에 대한 레지듀만 구하면 되죠. 레지듀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 지난번에 그런 거 하지 않았었나? 위에가 HZ FZ분의 1이 있고 Z0에서 FZ는 심플 폴을 가지고 있고 HZ가 Z0에서 0이 아닐 때 이거의 레지듀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우리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해서 쓰면 돼요. 이거의 레지듀는 밑에 있는 거를 미분한 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여러분들 이건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도할 수 있냐면 이거 하지 않았었나? 심플 폴이면 Z-Z0 플러스 다른 함수일 텐데 이건 폴이 Z0에서 폴이 없는 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더라? 이거 하나 곱하고 폴인 건 요거 GZ0인데 GZ0가 바로 뭐냐면 F'을 취한 다음에 그 Z0를 로랑 익스펜션에서 우리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다음 것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에 2파이 레지듀는 위에가 위는 1이니까 요걸 미분하면 3배 C제곱 C가 언제일 때? C가 e to the 3분의 2 파이 I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면 I는 내가 어디다 뭘 썼는데 거기다 계산한 것 같은데 다음 주 폴이 3분의 1 진짜 많죠. 어디? 폴이 어디라고? 3분의 1 파이 진짜 많이. e to the 3분의 I 파이 여기다 e to the 3분의 I 파이를 3z 제곱분의 1에다가 3분의 I 파이를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우리 다 그거 한 거예요. 3분의 I 파이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계산만 하면 I는 내가 잘못 얘기했나? 제대로 계산한 거 난 정말 잘 계산한 것 같은데 그죠? 오케이 2파이 I 이거 똑같이 계산한 거고 I는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양변에
3분의 I 파이로 나눠줘. 3분의 I 파이로 양변을 나눠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e to the 마이너스 3분의 I 파이를 곱하면 e to the 마이너스 3분의 I 파이를 곱하면 I 파이, 이쪽에도 e to the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i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I 파이를 곱하면 이렇게 I 파이가 되죠.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I. 그렇지. 잘 됐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2i 사인 3분의 파이죠. 왜냐하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가 2배 i 사인 3분의 파이니까. 그럼 이제 대충 다 된 것 같지 않나? 양변에서 마이너스 2i를 없애면, 그러면 i는 마이너스 2i를 없앴으니까 파이 나누기 3을 사인 3분의 파이로 나누면 되네.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네. 아씨, 루트 3분의 2.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별 희한한 계산을 이제 다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이제는 브랜치 컷을 이용한 인테그랄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r의 p-1승 1 플러스 r dr p가 1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거 인테그랄을 할 거면 이거 인테그랄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 당연히 어떤 썸 컨터에 대해서, 클로즈드 컨터에 대해서 z의 p-1 dz를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때는 이 인티그란드의 애널리틱 스트럭처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z의 파워가 인티저가 아니기 때문에, 인티저가 아니면 틀림없이 이 양은 브랜치 포인트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죠? 브랜치 포인트는 z가 0인 점이죠. 그래서 우리 이게 이 함수를 싱글 밸류가 되게 만들면 원점에서 시작하는 브랜치 컷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브랜치 컷을 만들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브랜치 컷을 잡으면 이쪽에 대한 인테그랄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돌아오면은 항상 0이 되죠. 두 개가 캔슬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게 만들려면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브랜치 컷을 잡으면 이쪽에 대해서 적분하는 값이랑 이쪽에 대해서 적분하는 값은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브랜치 컷의 왼쪽과 아래쪽은 똑같은 값을 가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과 같이 놓고 컨터는 그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죠 이거예요. 여기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 무한대부터 제로까지 오는 게 컷이 없으면 똑같은 값이 돼서 상쇄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상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 인테그랄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죠. 오케이. 다음 같은 걸 잡고 제로가 틀림없이 브랜치 포인트인 것과 동시에 분모에 1 플러스 z가 있으니까 폴이 어딨냐면 마이너스 1인 곳에 있어요. 그리고 브랜치 포인트를 둘러싼 아주 작은 서클, 브랜치 포인트, 그 다음에 아주 커다란 서클, 우리 이 두 개.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컨터에 대해서 이걸 적분하면 우리 여기서는 이 함수가 전부 다 애널리틱하고 심플리 커넥티드 리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시 레지듀 티어렘에 의해서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걸 아냐면 2파이 이제 이거 정해야죠. z가 언제일 때죠? e to the i 파일 때죠. e to the 마이너스 i 파이 아니에요. e to the i 파일 때예요. e to the i 파일 때니까 e to the i 파일 때 폴은
요거가 마치 이거 요거 없어. 여기다 e to the i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e to the i 파이 p 마이너스 1. 그 중에서 p 마이너스 1은 e to the 마이너스 i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이거는 계산을 하면 이 값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럼 과연 이 인테그랄을 하면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지금 뭐뭐 있냐면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요것에 a라고 하면 a에 대해서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r에 p-1 1 플러스 r dr. 물론 요 밑에 로 포인트는 여기를 델타라고 하면 델타부터 쓴 다음에 델타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a가 있고 b, c 여기로 가는 게 d라고 하면 그럼 b와 d를 봅시다. 우리 전부 다 우리 여태까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0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항상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테그랄이 또 하나가 여긴 더 있죠. 브랜치 포인트 주위로 돌아가는 작은 서클로 돌렸을 때 요 서클의 레디어스 델타가 0으로 갈 때 역시 네글리저블한 인테그랄이냐?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되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요게 굉장히 커지면 델타가 0으로 갈 때 굉장히 커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인테그랄이에요. 여기서는 요 인테그랄만 보고 싶으면 요 인테그랄과 이 컨터에 대한 인테그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죠. 우리 그 경우는 요 경우든 c를 to the i 서클이니까 d는 ir e to the i θ d θ라고 놓으면 둘 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냐면 ir e to the i θ d θ 물론 바깥에 건 0부터 2파이 이거는 2파이부터 0지만 그거 구간을 적당히 바꾸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C의 P-1승 R의 P-1승 e to the I P-1 θ 그다음에 분모는 1 플러스 C 1 플러스 R e to the I θ 복잡하지만 우리 적당히 잘 놓으면 I R의 P-1승 R의 P승 I to the I θ E to the I P θ D θ 1 플러스 R E to the I θ P는 0과 1 사이의 숫자죠. 그럼 이제 이 R이 아주 큰 서클에 대해서는 R이 무한대로 갈 때죠. R이 굉장히 커질 때는 R분의 1 R의 P승 R이 무한히 커질 때는 R의 P승보다 R이 더 크죠. 그죠? R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0이 돼요. 0이 되는 값이에요. 인테그란드가. R이 0로 가면 분모가 1이죠. 문제는 이게 또 R의 P승의 P가 포지티브 파워니까 θ에 대한 인테그랄을 제껴두고라도 R이 0으로 가면 역시 0으로 가는 인테그랄이에요. 따라서 다음 같은 인테그랄은 스몰 r이 0으로 갈 때 이걸 줄였을 때도 0으로 가는 인테그랄이고 바깥에 있는 라지 서클에 대해서도 0으로 가는 인테그랄이에요. 따라서 우리 처음에 여기 델타라고 썼지만 우리 이걸 0으로 보내도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인테그랄을 해도 0이 된다 이거예요. 되게 싱글러리티 근처에서 돌리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C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무한대서부터 0까지 무한대서부터 0까지 dr 우리 요걸 써야 되죠. 이거 써야 되는데 우리 이게 뭐냐면 dr 요걸 써야 되니까 dz를 써야 되니까 dr이 아니지 I r e to the I θ d θ 분모는 이거 쓰면 안 되지. 디테일 지금 회전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뭐냐면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C인 경우에는 C를
R e to the 얼마가 되나? e to the 0가 아니죠. 여기서는 페이스가 어떻게 되죠? 이걸 잡았으니까 바로 이렇게 못 내려오죠. 한 바퀴 돌아야지 오죠. 그래서 여긴 데이터가 2파이인데요. 2파이. C만을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 그냥 바로 R이죠, C가. 그래서 이거는 R, DR, DG도 DR로 쓸 수 있는데, CP는, CP-1승은 이제 좀 다르죠. R의 P-1승, e to the 2배 파이 I, P-1이죠. 달라지죠. 그래서 브랜치 컷 아래 위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는 다시 쓰면 분자 분모를 바꾸고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중에 e to the 마이너스 2파이 i는 1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e to the 2파이 i p 우리가 원하는 적분 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얼마라 그랬죠? 마이너스 2파이 i e to the i p 파이 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요 적분을 인테그랄을 i라고 처음에 i라고 놓으면 i는 마이너스 2파이 i e to the i 파이를 요거로 나누면 되니까 이 분자 분모를 e to the i 파이로 나누면 e to the i 파이 마이너스 e to the i 파이 다음 p 파이가 빠졌네. p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요거를 앞에 있는 부호까지 생각을 하면 e to the i p 파이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 p 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분자가 2i 분모가 요거면 뭐냐면 그 역수를 따지면 2i분의 e to the i p 파이 마이너스 e to the 마이너스 i p 파이 그게 sin p 파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파이 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적분을 할 수 있고 이런 브랜치 컷을 이용하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밑에서 계산한 거 컨터를 잡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나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써도 돼요. 우리 이거는 뭐냐면 우리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우리 이게 답이 얼마라고 했냐면 저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3 루트 3분의 2파이래. 이것도 제로부터 무한대죠. 근데 이거는 브랜치 컷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브랜치 컷이 없죠. 브랜치 포인트가 없죠. 없으면 만들면 되지 뭐. 어떻게 만드는데? 다음과 같은 함수의 컨터 인테그랄을 생각해요. 이거의 컨터는 그럼 어떻게 잡냐면 이 함수에 대한 애널리틱 스트럭처는 역시 G가 0부터 브랜치 포인트가 있고 컷을 역시 이렇게 잡으면 컨터를 역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요게 레디어스가 0으로 가고 이 레디어스가 무한대로 갈 때 요 위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컨터 인테그랄을 보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여기 위에 있는 거를 A, 밑에 있는 거를 B라고 하면 A에 대한 인테그랄은 로그 Z, dz, Z 3승 플러스 1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 3승 플러스 1 로그 x dx. 어라? 로그 x가 나오네.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B는
C 3승 플러스 1 로그 Z DZ는 무한대에서부터 제로까지 X 3승 플러스 1 여기서 올 때 Z는 R 곱하기 R이 아니라 R 곱하기 데이터가 2파예요. R 곱하기 e to d 2i 파이죠. 그러면 로그 R 곱하기 e to d 2i 파이를 해야 되죠. 이거 로그를 취하면 로그 R 플러스 2i 파이 로그 R이 로그 X dx가 되죠. 이 두 개를 더하고 아차 우리 이거 안 했지. 큰 거에서 큰 서클이랑 작은 서클에서 컨터 인테그럴이 0이 되는가를 봐야 되죠. 그건 여기서는 C가 조금 아까 우리 한 것처럼 C를 R e to the I θ로 놓으면 되죠. 그러면 log R 플러스 I θ에 IZ, DZ는 I, R e to the I θ, D θ 나누기 뭐야? R의 3승 e to the 3i θ 플러스 1 R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R 3승분의 1로 가죠. 분자는 R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보다 이게 더 빨리 가죠. 더 커지죠. 근데 그 R 곱하기 로그 R이죠. 그럼 분모가 R 3승이니까 R 제곱분의 로그 R이죠. 로그 R은 R보다 훨씬 더 천천히 무한대로 가죠. 그 R 제곱분의 로그 R은 R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큰 여기서는 인티그란드가 0으로 가요. 요 작은 데서는 그러면 R이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요거 0 분모는 1 분자는 R이 0으로 갈 때 역시 이게 더 도미넌트하죠. I θ보다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물론 두 개를 다 봐야 되죠. 요거인 경우에는 R에 비례하니까 R이 0으로 가면 0으로 가고 로그 R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R 곱하기 로그 R은 R이 0으로 갈 때 0으로 가죠. 그죠?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되지. R분의 1에 로그 R이니까 분자 분모가 전부 다 0으로 갈 때 무한대로 가면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하면 되죠. R분의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니까 R에 비례하는 양이죠.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역시 여기서도 이 작은 서클과 이 큰 서클에 대한 컨터 인테그랄은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랜치 컷 혹은 어떤 걸 할 때 컨터 인테그랄을 만들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의 인테그랄이 반드시 0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그다음 폴은 어디냐면 폴은 아까 이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봤죠. e to the 3분의 I 파이 마이너스 1 e to the 마이너스 3분의 I 파이가 아니고 e to the 3분의 5 I 파이예요. 그죠? e to the 이걸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어쨌든 이거를 다 더하고 컨터 인테그랄을 하면 이거는 뭐냐면 작은 건 0, 큰 서클도 0, 남는 건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우리 B는 무한대부터 제로니까 제로부터 무한대로 하면 로그 X 텀은 서로 캔슬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죠? 남는 건 마이너스 2i 파이 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테그랄이라 이거예요. 자, 이게 i 파이 그 다음에 레지듀의 썸이죠. 요거엔 레지듀를 R1, R2, R3라고 하면 R1, R2, R3죠. 다시 말하면 I는 마이너스 레지듀의 썸에 부호를 반대로 붙이면 된다는 거죠. 레지듀를 이제 구하는 문제만 남았죠. 레지듀 구하는 건 우리 아까 앞에서 봤으니까 R1인 경우가 언제더라? C1이 e to the 3분의 I 파일 때 레지듀 R1은 반지를 그러니까 R이 1이니까 로그 R은 없고 분자가 3분의 I 파이 3배의 G제곱
그죠? 이 3배 G제곱을 하면 3분의 2파야. 그죠? Z2가 e to the I 파이인 경우 로그 Z2는 I 파이 3배 e to the 2I 파이. Z3는 e to the 마이너스 3분의 I 파이가 아니라 그랬죠. e to the 3분의 5 I 파이. R은 R3는 3분의 5 I 파이 1 over e to the 3분의 10 I 파이. 3분의 10 I 파이면 2의 배수를 빼면 되네. 3분의 10 2파이를 빼면 6이니까 3분의 4파이 I랑 같죠. 다음과 같이 있으니까 우리 세 개를 더하기만 하면 되죠. R1, R2, R3는 3분의 1, 9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9분의 1로 묶고 i파이로 묶으면 요건 e to the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I 9분의 1로 묶었으니까 3배를 이건 1이니까 이건 3배 3 5 제가 여기 3이 빠졌죠. 미안. 9분의 5에다가 e to the 마이너스 3분의 I e to the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I인데 이거는 우리 숫자니까 e to the 3분의 2파이 I로 써도 괜찮죠. 왜냐면 2파이만큼 차이가 나게 우리 쓴 거예요. 우리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9분의 I 파이 e to the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이게 뭐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야. 그냥 코사인 사인으로 쓰면 되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면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맞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아닌데. 코사인 3분의 2파이면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더하기 3. 5.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3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리얼 파트는 전부 사라지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5개 하면 2분의 2 루트 3? 2 루트 3 i죠. 2 루트 3 마이너스 i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9분의 2 루트 3 파이.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값은 요거에 마이너스 부를 붙여야 된다니까. 내가 제대로 계산했나?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죠. 쏘리. i는 9분의 2 루트 3 파이. 뭐라? 아까 쓴 거랑 달라 보이나? 똑같죠.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루트 3을 유지 곱하 2 3 루트 3 파이. 다음과 같이 해서 역시 우리 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테그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물리학을 하면서 접하는 여러 가지 인테그랄이 요거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훨씬 더 많죠. 그 많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할 때 겪도록 하고, 우리 여기서 일단 컴플렉스 베리어블에 대한 거는 끝내고 우리가 관심 있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 중에서도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해야 되고, 변수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토탈 데리버티브 혹은 그냥 보통의 데리버티브를 취하는데 우리 그 변수가 하나 있는 거 우리 그 경우에 해당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우리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학기 초에 이 강의의 교재는 보아스를 주로 하고 아프켄 책이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아프켄 책에서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강의 평가를 내준 것 중에서 강의 평가 중에 어떤 학생은 책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학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녔어.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한 교재 중에 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에 없네? 아프켄 책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두 책을 비교해 봤더니 디퍼런셜 이퀘이션 부분은 보아스 책은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 부분은 아프켄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걸 어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카피라이트에 저촉되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를 사야죠.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오디너리 디퍼런셜 우선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적당히 변수를 나누면 몇 개의 셋의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 있는 이퀘이션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먼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이론을 잘 배워야 나중에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잘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먼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보는데 우리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DDX. 우리가 먼저 오퍼레이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터라면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어려운 말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럼 말은 쉽지. 근데 어떻게 하면 쉽게 생각하지? 오퍼레이션이란 말은 어떤 한 함수를 다른 함수에 대응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함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죠. 대응시키는 방법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함수를 적당히 변형시켜서 다른 함수에 대응시키는 방법을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놔둬. 어떤 함수 fx가 있으면 그냥 fx를 그냥 놔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1을 곱하는 거죠. 그냥 놔두는 함수와 원래 함수와 자기 함수 자신과 대응시키는 방법은 1이라는 오퍼레이션, 1을 곱하는 오퍼레이션을 취한 거예요. 그죠? 대응시키는 방법이 꼭 그런 것만 있나? 2배를 할 수도 있고 둘로 나눠줄 수도 있죠. 혹은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죠. 그 중에 하나 또 뭐냐면 미분한 함수를 이 함수가 있으면 그거에 미분한 함수에 대응시키는 그 기호를 다음과 같이 쓰자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 이거를 어떤 함수의 데리버티브라는 건 뭐냐면 그 함수 fx에 대해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다음 같은 함수를 대응시키는 그런 룰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때 앞에 있는 ddx를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오퍼레이터인데 디퍼런시에이션이 미분이 들어가 있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과 같은 양을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우리 말이 그럼 쉬워졌죠. 오케이.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미분 DDX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인피니테스멀한 거 이런 걸 했지만 우리 이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오퍼레이터로 우리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음 같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phi라는 함수가 있고 psi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A, B가
상수면 우리 이런 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1차식으로 더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 파이 제곱이나 사이 3승 이런 거 안 쓴다는 거예요. 항상 1차식으로만 주는 거를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고,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ddx를 어플라이 하면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우리 요거를 오퍼레이터 L이라고 쓰면 L에 A phi 플러스 B psi는 A L phi 플러스 B L psi의 형태로 쓸 수 있죠. 임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앞에 있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다가 어플라이 하면 각 리니어 컨비네이션 각각의 펑션에 오퍼레이터 한 거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쓴다 이거예요. 똑같은 코에피션트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런 경우 오퍼레이터 L을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것만 그러냐? 두 번 미분한 것도 그렇죠. 그걸 하면 두 번 미분한 것도 역시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일반적으로 L을 서메이션 U가 0부터 무한대까지 P nu x D nu dx는 U P nu는 적당한 x의 임의의 폴리노미알이에요. 꼭 상수이거나 그럴 필요 없이 임의의 폴리노미알이면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는 항상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썼을 때 우리는 앞으로 리니어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작용했을 때의 이퀘이션, 디퍼런셜 이퀘이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래서 아주 일반적인 텀으로 보면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거는 fx가 0인 경우를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불러요.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은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를 가지는데 뭐더라? phi x가 0이면 어떤 재미있는 형태를 솔루션 가지냐면 L phi가 0이고 L을 푸사이에다 작용했을 때 0이면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해도 0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두 개의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두 개가 서로 인디펜던트한 다른 펑션 두 개를 구했다고 하면 두 개의 적당한 아비트러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항상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돼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피직스의 랭귀지를 쓰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슈퍼포지션이라는 게 뭐죠? A가 phi가 솔루션이고 psi가 솔루션이면 그 두 개를 아무리 적당히 제멋대로 더해도 항상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질 테고, 그러면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인데 세상에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하늘의 별만큼이나 종류가 많고 많은데 우리 그걸 어떻게 다 풀지? 우리가 그걸 다 풀어야 되나? 그럼 어떤 것부터 풀어야 되지? 피직스에서 많이 나오는 거. 내가 피직스를 별로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피직스에 많이 나오는 거 어떻게 알지?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거는 first order equation.
이때 first order라는 건 뭐냐면 미분을 했을 때 differential equation이 있을 때 differential operator가 제일 높은 차수의 differential operator가 n이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n차 nth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불러요.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은 differential operator가 한 번 미분한 오퍼레이터만 있는 differential equation을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요.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을 먼저 어떻게 이 솔루션을 구하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높은 우리가 역시 피직스에서 많이 본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거.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여러분들은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었나? 클래시컬 메카닉스에서 나오는 뉴턴의 방정식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에요. F는 ma. A가 X에 대해서 second 두 번 미분한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슈레딩거 방정식 역시 물론 그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지만 적당히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셋으로 나누면 spatial part, X에 의존하는 부분은 역시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에요.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 하기 전에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면 그러면 한 번 미분한 것만 있으면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솔루션을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나오면 도대체 어떤 패턴으로 풀어야 되나? 인투이션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많이 풀어보면 아는데 우리 그거를 적당한 타입으로 나눠서 보면 우리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y를 보통 x가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면 이게 적당한 x와 y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는 이게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에요. 그죠? first 왜냐면 differential operator가 한 번 제일 높은 게 한 번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형태를 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다음과 같이 나눠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물론 QXY가 0이 되는 점에서는 우리가 풀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 편의상 QXY가 0이 되지 않는 점에서 우리 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푸는 방법을 처음에 패턴으로 나눠서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example을 들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렇게 풀지라고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퀘이션이 세퍼러블 한 경우. 세퍼러블 하다는 게 뭐야?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dy dx가 오른쪽에 있는 pxy qxy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는 x만의 함수 q 밑에 분모는 y만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걸 이렇게 곱해보면 px dx qy dy 이거 적분하면 되죠. 어떻게 적분하냐면 물론 처음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면은 nth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은 처음에 이니셜 컨디션을 n개 줘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솔루션을 우리 뉴턴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많이 풀었을 때 우리가 시간 t가 0에서 위치가 어디에 원점에 있는 처음 속도가 얼마인 입자가 힘을 받고 나서 시간 t 후에 위치는 했을 때 반드시 조건을 처음에 2개 주죠. 2개 안 주면 정확하게 유니크하게 구할 수 없어요. 1차 방정식을 하나만 주면 돼요. 일반적으로 n차 differential equation은 nth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은 이니셜 컨디션이 n개 있어야 그 솔루션을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n개를 어떻게 주지? x가 t equal 0에서의 값, x 프라임의 값, x 더블 프라임의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를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냐면 x가 x0일 때 y0인 경우 y는 y0라는 값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적분하면 돼요. 거꾸로 썼네.
혹은 0. 적분을 해도 0이지. 이렇게 쓰면 되죠. 밑에 있는 상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상수를 여기다 대입하면 상수가 나오죠. 그죠? 그게 뭐냐면 위에 y를 넣고 이걸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x와 y만의 함수에다가 더하기 상수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separable equation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솔루션을 구한다 이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예를 들어봅시다.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드래그 포스를 배웠죠. 드래그 포스가 뭐더라? 항력, 끌리는 항력. 스카이다이버가 위에서 쭉 떨어졌을 때 쫙 내려오면 빨리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일정 속도로 내려오죠. 그 터미널 벨로시티가 있죠. 사람인 경우에 되게 터미널 벨로시티가 한 시속 340km 정도 돼요. 떨어지면 개떡, 피떡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기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내려오죠. 사람이 자동차에 타서 적어도 시속 몇 킬로로 정면 충돌하면 확실히 죽죠? 세계 차들이 충돌 실험할 때가 되게 그래요. 차들이 충돌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면 충돌을 했을 때 확실하게 사람이 아무 보호 장비가 없으면 사람이 확실하게 죽을 때 시트벨트를 매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확실한 거는 30에서 40, 시속 30에서 40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은 좀 더 안전하게 60km로 할 수 있죠. 안전하게 60km로 되려면 그래? 그럼 떨어질 때 속력이 시속 60km가 되려면 건물에서 떨어지려면 몇 층에서 떨어져야지 확실하게 죽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잔인한 얘기가 되지만 자살 방지를 위해서는 몇 미터 이상부터는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똑같은 말을 아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걸 풀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스카이다이버가 밑에서 쭉 내려오는 경우 그때 우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쓰면 m 곱하기 그 질량이 m v 닷 가속도죠. mg 마이너스 bv 제곱. 이게 힘이에요. 힘이 중력으로 내려오는데 위쪽으로 항력이 드래그 포스가 작용하는데 v 제곱에 비례하는 힘으로 우리 된다 그랬죠. 우리 그거 안 배웠나? 그죠? 왜냐면 우리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 받은 힘 이거랑 해서 그래도 이게 더 크니까 밑으로 이렇게 가속도를 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물리 때는 이렇게 하면 마지막의 속도가 얼마일까요? 마지막의 속도는 이게 0일 때만 구했어요. 이게 0일 때 이걸 만족하는 마지막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V0 터미널 벨로시티는 스퀘어 루트 mg 오버 b. 그러고 이제 해피하게 끝났죠. 왜냐하면 디퍼런셜 이퀘이션 안 푸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2학년 올라와서 고전역학에서 이런 문제를 안 풀었나? 풀었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지? 가만히 있어요. 양변을 m으로 나누고 m분의 b가 되네. 그럼 m분의 b는 g 괜히 나눴네. 양변을 b로 나누면 되지. 미안. 양변을 b로 나누면 요게 v0 제곱이죠. 그러니까 b분의 m v 닷 v0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은 요게 dv dt죠. dv dt는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separable equation의 형태예요. 그죠? separable equation의 형태인데 어떻게 되냐면 dv v0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은
이쪽으로 넘기면 n분의 b dt. 이렇게 쓰면 왜 separable equation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죠? v의 함수에다가 dv를 곱한 거에다가 t의 함수, 상수지만 상수에다 dt를 곱한 거를 따로 쓸 수 있죠. 여기는 v에 무관하고 요거는 t에 무관한 거죠.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런 게 나오면 왠지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되게 이런 거에 현혹이 되면 안 되는데 되게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지죠. 인수분해를 하는 순간 부분 분수로 쓰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2v0 v 플러스 v0 v 마이너스 v0. 이거 내가 제대로 썼나? 2v 마이너스가 빠졌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오케이. 오늘 이런 적분 오늘 많이 하네. 어쨌든 그럼 양변을 적분을 하면 우리 조금 아까 한 것처럼 적분하면 b over m t 플러스 some constant. 오른쪽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1 over v0, 2v0 log v 플러스 v0 마이너스 log v 플러스 v 마이너스 v0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더라? 아,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쓰면 곤란하지. 이렇게 쓰면 왜 곤란하냐면 b0 마이너스 b로 써도 되죠. 왜냐면 로그 안에 들어갈 게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데 아까처럼 쓰면 음수죠. 자, 이렇게 쓰면 그런 상태에서 적분을 하면 아, 이렇게 해서 아까 부호가 틀렸는데 이번에는 맞을까? 걱정이 되네. b 플러스 b0 요거 적분하면 log b0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되죠. 자, 내가 제대로 쓰고 있나? 그렇죠. 내가 풀던 거랑 왜 이렇게 달라지지? 왜 사인을 내가 잘못 썼지? b0 제곱 마이너스 이거 맞는데 이거는 내가 왜 2b0분의 1이라고 썼을까? 뭘 잘못 쓴 모양이지. 제대로 쓰면 되지. 이거를 그냥 내가 틀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여기 쓰기 전에 그럼 여기 상수가 얼마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수를 결정하려면 여기서 상수를 결정하기 플러스 c의 상수를 결정하기가 어렵지. t가 0일 때 b가 0이 처음에 0일 때로 했다고 하면 t가 0일 때 b가 0이면 b가 0이면 이거 오른쪽이 0이죠. 왼쪽도 0이니까 처음에 정제인 데서 출발하면 c는 0이에요. 그래서 다음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로그는 로그 v 플러스 v0 v 마이너스 v0 잘못 썼네. v0 플러스 v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로그를 취한 게 요거니까 로그를 취하지 않으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배 v0 bt 오버 m 이렇게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기 부분 분할 때 앞에 맨 앞에 마이너스 안 붙어야지 맞죠? 이게 앞에 V가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쏘리 이게 없어. 왜냐면 이걸 보고서 V가
t가 무한대로 가면 b가 b0에 접근하는데 그러면 분모는 0으로 가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무한대로 가야죠. 이렇게 말이 맞아요. 오케이. 이제 이걸 b에 대해서 풀면 돼요. b에 대해서 풀자니 b 플러스 b0, b0 플러스 b는 b0 마이너스 b e to the 2b0b t over m. 아이 다 쓰기 귀찮네. 요게 틀림없이 시간의 역수의 차원을 가진 걸 텐데, 그죠? m bv0를 t로 놓으면 v0 v e to the 2t t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러고 나서 넘기면 v를 전부 다 이쪽으로 넘기면 1 플러스 2배 2t over t v0 2의 2t 마이너스 따라서 v는 2의 2t t 마이너스 1 2의 2t t 플러스 1 v0 좀 더 간단히 쓸 수 있죠. 분자 분모를 2의 t 오버 t로 나눠주면 분자는 2의 t 오버 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말로 하니까 헷갈리지. 식으로 쓰면 될 걸 내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v는 v0 e to the t over t 마이너스 t over t e to the t over t e to the 마이너스 t over t. 이거는 2배의 하이퍼볼릭 사인이죠. 이거는 2배의 하이퍼볼릭 코사인이죠. 하이퍼볼릭 탄젠트예요. t분의 t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우리 세퍼러블 이퀘이션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1로 가죠. 이 양은 자, 쉽게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봤을 때 exact differential인 경우, exact differential은 또 뭐야? 이제 우리 점점 봐야죠. 우리가 조금 아까 썼던 이 식을 다시 쓰면 dy가 0이죠. 이게 뭐냐면 어떤 exact differential로 써주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some function에 대한 다음과 같은 differential로 써주는 경우, 우리 이 경우를 exact differential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러면 dx, dy로 쓰면 우리 어떻게 쓰죠? d phi dx, phi가 일반적으로 x, y의 함수일 테니까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던 partial 우리 differential과 differentiation에 대해서 공부한 게 여기서 마구 쓰이고 있죠. 다음과 쓰는 게 이게 0이라는 거죠. d phi dx가 pxy, d phi dy가 qxy인 phi를 찾을 수 있으면 phi가 솔루션이에요. 아니, phi가 constant라고 놓는 게 솔루션이죠. 이 경우는 d phi dx가 pxy, d phi dy는 qxy를 만족하는 phi를 찾을 수 있냐? phi를 찾으면 그 phi가 인게 솔루션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보면 아나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나오는지 어떻게 아나를 보면 앞에 있는 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뒤에 있는 걸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보면 둘 다 d squared phi dx dy죠. 요걸 미분하면 y에 대해서 미분하면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또 하나 요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쓴 다음에 요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같으면 이거는 exact differential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 그때 파이를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때 파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이때 파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파이는 물론 밑에 적당한 컨스탄트가 있지만 아주 안 좋은 표현이죠. 적분의 어퍼 리밋에도 x가 있고 안에 적분 변수도 x가 있지만 무슨 뜻인지 잘 알죠. y0부터 y까지 q x y dy였으면 좋겠으나 여기 x0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서 봐야 돼요. 이거를 파이를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쓰면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어떻게 요렇게 쓰면 파이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그냥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테니까 우리 예를 들면 되죠. 얘를 어떻게 되나? 얘는 이상한 걸 들어야 여러분들이 되게 숙제나 강의에서는 당황하는 문제가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y 프라임 1 플러스 y over x. 물론 다음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으면 x가 0인 근처에서는 저게 솔루션이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이런 걱정을 일단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전부 다 0이 x로 나왔을 때 x가 0인 부분에서는 특별히 따로 해야 되지만 우리 그런 거 심하고 이런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점에서의 솔루션을 우리 구하면 된 싱귤러하지 않은 부분의 솔루션을 먼저 관심을 가지자 이거예요. 싱귤러한 부분에서의 솔루션은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나중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할 테고 이거는 이게 dy dx니까 양변에 dx를 곱해. 그럼 dy 그 다음에 x도 곱해. 아까 형태로 주어졌죠. 이게 p고 이게 q죠. 그죠? 그 형태로 썼죠. 요거를 y로 미분하면 partial differential 하면 1이죠. 요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dp dy가 dq dx랑 같죠. 이건 exact differential이에요. exact differential 그러면 phi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뮬라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x0 dx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x가 아니고 이거 적분하면 여기 나온 거 중에서 상수텀은 우리 전부 무시해도 돼요. 왜냐면 이거를 상수로 놓기 때문에 컨스탄트로 놓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상수텀은 그쪽 컨스탄트를 다 밀어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수가 아닌 텀만 우리가 모으자 이거예요. 여기서 이거 적분하면 x는 2분의 x제곱 x0를 집어넣은 건 상수 쓰지 말고 y는 적분하면 y는 상수로 생각하면 xy죠. 그러니까 y x-x0 여기서는 x0를 집어넣어야 되죠. 왜냐면 y에 의존하니까. 첫 번째 건 다 했고 두 번째 거는 x0 y y0인데 y0는 우리 생각할 필요 없고 보니까 이건 또 캔슬이 되네. 그래서 2분의 x제곱 더하기 xy 따라서 솔루션은 2분의 x제곱 더하기 xy가 컨스탄트예요. 그럼 y는 컨스탄트 나누기 x 마이너스 2분의 x의 형태가 되면 되죠. 정말? 집어넣어 보면 되죠. 여기다가 이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x분의 y는 1 더하기 이걸 x로 나누면 c 오버 x 제곱 2분의 1 그게 더하면 0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나오는 솔루션을 exact differential에 의해서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우리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다른 여러 형태의 패턴이 나타날 경우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을 어떤 식으로 푸는가에 대한 그 패턴과 그 다른 여러 가지 예제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